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오늘은 향후 5년간 양자 산업이 크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미국 반도체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고 이게 왜 양자 산업에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끝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US Chips and Science Act 라는 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반도체 칩 그리고 과학 법안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쉽게 미국 반도체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8월 9일 서명을 해서 패스가 됐고요. 약 300조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코 작은 법안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한 560조 정도 되는데 거기에 거의 50% 정도 되는 상당히 큰 초대형 법안이라는 거죠. 이것도. 자, 그래서 이거를 왜 하고 있느냐? 목적은 미국 반도체 연구, 미국 내 반도체 연구, 그리고 개발, 제조를 증대시켜서 차량부터 가전, 국방 시스템까지 모든 곳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리더십을 보증하겠다. 즉, 미국이 과학적,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안만 통과된 게 아니고 여기에 힘입어서 이제 주요 기업들인 반도체 기업들인 마이크론, 퀄컴 등 기업들의 미국 반도체 제조에 대한 500억 달러의 추가 투자까지도 있었다. 그래서 상당히 영향력이 크고 이게 앞으로 한 5년간 발효가 되는데 큰 영향력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법안이 양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즐겨보는 퀀텀 컴퓨팅 리포트라는 미디어에서 낸 리포트인데 내용이 좋아서 좀 가져와 봤어요. 칩스 앤 사이언스 법안은 미국 내에 자국을 위해서 하는 거죠. 반도체 칩의 개발 제조에 527억 달러, 무선 공급망 혁신에 15억 달러, 국가과학재단, 상업부, 표준기술원, 에너지부 등 다양한 연구와 혁신을 위해 약 1,700억 달러가 지원된다. 그래서 다 합치면 한 300조 정도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양자 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일단 반도체 쪽이니까 뭔가 영향력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잘 짚어줬습니다. 그래서 양자 산업에 이 법안을 통해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인 수혜가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적인 수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법안의 두 번째 부분인 디비전 B, 연구 혁신이라는 부분을 보면은 양자를 위한 구체적인 펀딩을 가진 4개의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양자 네트워크 인프라, 그래서 23년에서 27년까지 5년간 매년 1억 달러씩 총 5억 달러의 투자금이 할당이 된다. 그래서 5천억, 한 6천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자 네트워킹 장치 방법을 연구하고 양자 네트워킹 기술을 위한 공급망 개발, 컴퓨팅, 물리학, 재료과학 등 기초 연구들을 수행을 하는데 잠재적으로 양자 네트워킹 응용 분야 역시 수행을 할 것이다. 근데 그냥 들어보시면 양자 네트워크는 좀 양자 컴퓨팅이랑 다른 분야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제조사들이 이미 자기들의 이 양자 칩에 대한 확장성 그리고 연결을 위해서 단일 양자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이 안에 소형 양자 인터넷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양자 인터넷에만 수혜되는 분야가 아니고 양자 컴퓨팅에도 수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추가적으로 5년간 총 75밀리언 달러가 양자 네트워킹 통신 센싱의 표준화와 관련된 연구에 할당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를 생각하면 이제 양자 컴퓨터가 있고 양자 센서, 양자 네트워크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누는데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같이 발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양자 산업에 직접적인 수혜를 줄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과학 기술을 위한 양자 사용자 확장, 그리고 영어로 줄임말로 퀘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내의 연구자들에게 미국 양자 컴퓨팅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겠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의 사용을 확장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해서 궁극적으로 양자 기술을 발전시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5년간 약 1억 6,500만 달러를 배정을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직접적인 수혜를 주는 프로그램은 차세대 양자 리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양자 역학의 기본 원리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다음 세대의 학생과 교사를 교육하겠다. 그래서 이 학문적인 기초와 발판을 다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한 3,200만 달러가 들어갈 것이다. 자, 간접적인 수혜도 많습니다. 아까 보셨던 디비전 B 연구 혁신에는 이 외에도 첨단 기술들에 대한 폭넓은 투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래서 AI, 머신러닝, 첨단 제조, 사이버 보안, 핵, 환경, 생명공학, 고성능 컴퓨팅, 6G, 첨단 소재, 양자 정보과학 등. 근데 이런 것들이 같이 발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인프라, 장비, 수단을 포함한 다양한 항목에 대한 자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양자 분야에 특별히 할당된 이 분야에 대한 이런 간접적인 기반 시설,
대한 정확한 금액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디비전 B를 봤죠. 근데 이제 디비전 A를 보면은 2022년 칩스 법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앞쪽 파트요. 그래서 양자 기술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는 않지만 쉽게 정량화할 수 없는 양자에 대한 많은 간접적인 이점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쪽 부분은 메인이 뭐냐면 미국 내의 전통 반도체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제조, 확장, 현대화 관련돼 있는데 결국에는 양자 프로세서, 이런 양자 컴퓨팅 제조 기업들도 결국에는 여러 전통 반도체 칩을 양자 컴퓨터를 만들 때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 GPU, 아날로그 부품들을 이제 미국의 반도체 기업에서 조달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를 발전시키면 양자 기업들도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 기업들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반도체 벤더들, 제조사들에 대한 정부의 도움은 여전히 양자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간접적인 수혜로는 인텔과 사이퀀텀 등 몇몇 양자 기업들은 전통적인 반도체 제조 시설과 호환이 가능한 양자칩 제조 프로세스를 설계 중이다. 그러니까 뭐 양자 기업이라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제조 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전통 반도체의 제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제 이런 스핀 큐비트 광자 쪽을 쓰는 기업들은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시설이 칩스 법안으로 새로 지어지거나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호환성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양자 기업들에게는 수혜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이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반도체를 제조하는 툴, 이제 장치나 뭐 프로세스나 기계에 대한 투자 금액도 상당한데 이게 발전이 되면 당연히 양자 기업들 제조 프로세스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같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양자 산업이 칩스앤사이언스, 미국 반도체 법안으로 인해 얼마나 이 양자 산업이 수혜를 볼지 정량화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제 이 전문가 집단들은 향후 5년간 양자 산업에 이 법안이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긍정적인 영향이 아니고 영어로 substantial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구독자분들이 좀 계셔서 리서치를 하다가 좋은 리포트가 나와서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의견은 뭐냐? 우리나라 언론이나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는 법안 중에 하나가 이 미국 반도체 법안입니다. 칩스 앤 사이언스 법안인데, 왜냐면 이 법안도 이제 300조 규모로 상당히 큰데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이거의 거의 2배 규모인 560조이기 때문에 이게 좀 간과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로 먹고 사는 기업들과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이제 저희 같은 양자 산업 투자자들은 이제 반도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큰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아야 거기서 투자 기회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양자 산업 역시 반도체가 계속 발전하다가 한계점에 부딪혀서 파생된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 반도체를 발전시키면 양자도 같이 발전할 것이다. 그래서 이 법안에 들어가는 300조가 양자 산업에도 큰 수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전쟁의 승리, 차세대 글로벌 패권을 위해서 뭐 중국, 러시아, 뭐 미국, 유럽, 일본, 뭐 오스트레일리아, 뭐 유럽 등등 수많은 국가들이 차세대 패권, 기술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제 생각에 이제는 제가 한 양자 쪽도 이제 한 1년 정도 산업계 동향이나 기술에 대해 공부를 했는데, 양자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역시 양자를 놓을 수 없고 꾸준히 발전시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발전을 추구하는 법안들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미국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국을 먼저 살리겠다, 자국을 위해 돈을 쏟아붓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양자 기업들이 먼저 크게 성장을 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아이온큐에도 큰 수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과 우방국인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기업들이 함께 크게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양자 시대는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이온큐에 큰 비중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향후 5년간 양자 산업이 크게 발전할 수 없는 이유로 미국 반도체법에 의해서 이제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양자 산업이 큰 수혜를 입을 것 같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